안녕하십니까. 양진석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족 간, 부모 자식 간입니다, 보통. 또 배우자 간, 부동산 등에 대한 저가 양도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가 되는 거는요, 뭐 취득세라든가,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증여세가 같이 섞여가서 이슈가 되는데요. 자, 지금 촬영 시점이 2025년 12월입니다. 근데 2026년도에 하도 문제가 돼가지고 이 저가 양도에 관해서 취득세 규정이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섞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특수관계자입니다. 가족 간이죠. 부모하고 그다음에 자녀하고 부모, 또 배우자 간의 거래가 되는데요.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상식적으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부동산을 이제 자녀들한테 있잖아요. 양도를 할 경우에 이제 이슈가 보통 되는데, 경우의 수는 이제 시가대로 해서 서로 주고받고 버리면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 저가로 양도할 때죠. 시세보다. 두 번째는 고가로 부모가 자식한테 양도할 경우 케이스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고가로 양도는 하지는 않죠. 부모가 자식한테. 상식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세보다 자식들한테 저가로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경우가 실무상은 대부분입니다. 그게 이슈가 되는 거고요. 자, 저가 양도가 됐을 경우에는요, 이제 부동산 거래죠. 세무조사는 뭐 필히 받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저가 양도 시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이슈가 되는 거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이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쓰면 계약금이 있고 중도금이 있고 잔금이 있는데, 제가 이제 부모 자식 간에 또 배우자 간에 특수관계자의 그 시점은요, 잔금 청산의 시점이 아니고요, 계약서를 작성한 체결일 시점에서의 특수관계 여부를 따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등을 양도를 했을 때입니다. 양도세 문제가 뜰 거 아니에요. 양도원 입장에서는. 부모님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시세보다 우리 양도세 기준이 시가의 5% 또는 시가와 대가의 갭 차이가 3억 원입니다. 이게 엔드가 아니고 5입니다. 보통 시가의 5% 세타구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뭐죠?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 부인으로 빠집니다. 이게 저가 양도가 있고 고가 양도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케이스는 두 개인데 대부분은 저가 양도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만약에 이제 저가 양도 규정에 해당이 돼서 저가로 팔아버렸을 경우에는요, 자, 상대방이 뭐 자식입니다. 보통 이제 증여세를 혹시나 냈다고 해버리면 주의사항이 뭐냐면, 정말 실수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저가 양도를 했을 때 매매계약서로 자식이 이제 부동산을 구입하면 취득가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취득가액을 추후에 자제분이 양도를 했을 경우에 증여세 대상이 돼서 증여로 의제가 된 금액이 있으면 당초에 계약서상에 샀던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취득가액에 증여 대상이 된 금액을 합해서 추후 양도를 할 때 취득가액으로 또 산정을 해야 됩니다. 요걸 많이 누락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요걸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취득세 부분을 좀 설명을 나눌게요. 2026년도는 별도로 설명드리고, 2023년도 1월 1일 시점에 취득세와 관련되는 게 뭐냐? 매매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다 이제 세율을 곱하는데요. 시가하고 대가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대가의 취득세율을 이제 곱해서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고요, 시가 인정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인정액, 보통 이제 그 인정액의 그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세율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어느 시점부터요?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점부터는 취득가액이 아니고 시가, 보통 이제 감정을 많이 합니다. 또는 유사매매 사례 가격이 이제 시가로 가겠죠. 그 가격에 대해서 지방세 취득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드디어 연말에 하도 저가 양도가 문제가 되니까 칼을 빼들었어요. 그래서 2026년도입니다. 2026년 내년이죠. 얼마 안 남았어요. 1월 1일부터 저가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부동산들을 매매를 했는데 저가 양도가 발생이 됐을 때는 1월 1일 시점부터는 취득세가 기본 세율이 아니고요,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하는 3억 원 이상 주택입니다. 또는 양도자가 2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를 했는데 하나를 양도했을 경우에는 저가 양도에 해당이 된다면 목조세는 빼고요, 12%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상당히 올라갔기 때문에 2026년도부터는 저가 양도로 양도하기가 취득세 때문에 자, 부담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연말에 있잖아요. 이 저가 양도에 해당되는 분들이 막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제가 요거 상담을 해서 계약서를 써서 진행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테두리 일단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이 중에서 이제 저가 양도와 관련이 돼서 주의되어야 할 사항을 네 가지로 요약을 해서 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시가 문제 대가를 비교하는데 시가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자, 시가 평가는 이제 순서가 있는데 감정을 안 받아버리면 우리가 유사 매매 사례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유사 매매 사례 가격을 이제 시가처럼 보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문제의 소지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게 뭐냐면 보통 이제 저가 양도가 됐을 때는 대부분이 전부 다 감정평가를 받아버립니다. 그럼 감정평가를 받는데 이게 법인 감정사가 됐던 개인 감정평가사가 됐던 상관이 없고요. 자, 아파트를 예로 들어볼게요. 그 아파트 가격이 만약에 기준 시가입니다. 10억 원 이하에 해당이 된다면 감정평가는 한 군데만 받아도 돼요. 하지만 자, 기준 시가가 10억 원을 넘겼습니다. 두 군데 이상의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받으셔야지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아는 사람한테 양도세는 좀 덜 내고 싶고 증여세도 덜 내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평가를 저가로 해서 평가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국세청에서 요거를 이제는 주시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감정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국세청 산하하에 5개 감정평가 대상 기관이 있단 말이에요. 자, 1차로 해서 한번 샘플링을 돌려봐서 크게 감정평가로 들어온 게 문제가 없다면 인정을 하는데 너무 저가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재감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평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1순위로 해서 들어가는 당연한데 내 감정평가자를 고용을 하겠죠. 그걸 다 인정을 하지 않고요. 너무 저가 평가가 됐을 경우에는 재감정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좀 유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증여세와 관련되는 문제인데요. 제가 계약세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10억으로 썼는데 감정평가가 15억 원이 됐다고 칠게요. 그럼 양도자 문제도 있고 양수자 문제도 있는데 양수자인 자녀 입장에서 증여세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양도와 관련되는 건 시가의 5% 또는 그 이상을 벗어났을 때 또는 3억 원 이상일 경우는 시가대로 양도세 신고를 해주는 거고요. 그건 양도인 입장입니다. 하지만 취득자 입장에선 증여세 문제가 뜨죠. 시세대로라면 15억 원 주고 사야 되는데 계약세는 얼마 주고 샀나요? 자, 10억 원을 주고 샀기 때문에 자, 과소로 해서 구입을 한 거잖아요. 증여세 평가를 해야 되는데 시가와 대가의 절대값입니다. 그 금액이 시가의 30%와 또는 3억 원 준 적은 금액보다 더 컸을 경우에는 그 금액은 우리가 증여의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매매계약서를 쓰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 를 할 때는 이거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증여 대상이 안 되게끔 계약서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양도인 입장에서 이게 혜택을 받으려면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된다면 비과세 요건이 충족될 수가 있잖아요. 부모님 아파트가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 시가입니다. 그 다음에 2년 보유 또는 상황에 따라서는 거주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굉장히 저가 양도가 절세 전략이 될 수가 있겠죠. 또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이 되는 경우 아파트를 자녀한테 저가 양도하는 경우도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자, 증여세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비교를 해서 그 값 이상이 시가 대가 차이에 벗어났을 경우에는 증여의제가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자 15억 원짜리를 10억 주고 사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꼭 이건 뭐라고 했어요? 저가 양도는 세무공무원이 눈을 크게 뜨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쳐다봐요. 그럼 어떤 게 또 이슈가 되냐면 세 번째는 자 10억짜리 또 20억짜리 예를 들어서 계약서에 있는 금액을 돈을 주고 사는 건데 뭐가 나오느냐? 자녀 부분을 건드립니다. 자금 출처 소명 자료가 날라와요. 자 10억 주고 샀으면 어떻게 조달이 됐느냐? 두 번째 20억을 주고 샀으면 어떻게 조달이 됐는지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그게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았다. 증여세 신고를 했다. 뭐 눈에 띄는 거고, 내가 근로소득이 있다. 또 사업소득이 있다. 이런 종합소득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도 또 뭐예요? 소명이 되는 거고,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을 어떻게 조달을 해서 이자 부분도 어떻게 상환을 하는지까지 전부 다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다. 그래서 양수인에 대한 자금 부분에 대한 출처까지 해서 철저하게 소명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종합적으로 이제 제가 저가 양도가 됐을 경우에 양도세라든가 그 다음에 징여 의제 금액이라든가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부모님이 자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오래전에 취득가가 이제 4억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저가 양도를 합니다. 매매계약서에다가 10억 원이라고 양도가액을 기표를 했는데, 보니까 감정평가로 평가를 해보니까, 자, 잔금 시점에서 그 감정평가 금액이 15억 원이 나왔다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이슈가 뭐라고 했어요? 징여의제 부분이 이슈가 된다고 설명을 드렸죠. 시가, 감정으로 받은 게 저가 양도지만 10억인데 15억 주고 샀기 때문에 갭 차이가 얼마입니까? 5억입니다. 근데 요거를 비교를 한다고 했잖아요.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이잖아요. 자, 그러면 자, 시가의 30%는 4억 5천이 뜨고 그 다음에 3억 원이니까 3억 원이 더 작잖아요. 그래서 3억 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빼주면 증여 의제 금액으로 해서 2억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2억 원에 대해서 의제가 된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증여세를 신고 납부를 제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증여세는 얼마나 나오느냐? 자, 의제 시점에서 10년 이내 부모님한테 받은 증여 금액이 없다고 가정을 해버리면 2억의 세율을 곱하지 않고요. 청년자매일 때는 자, 10년 통산에서 부모님한테 받은 게 5천만 원까지 증여 공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억에서 5천만 원의 증여 공제를 뺍니다. 그래서 증여세율을 곱하는데 1억 원까지는 10%고 1억 원을 초과를 하는 게 20%가 되겠죠. 그래서 대략 계산을 하면 1940만 원 정도의 증여세 신고를 납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과거에 10년 이내 또 증여된 게 있다고 한다면 이 증여 의제 금액하고 또 합산을 해서 증여세 신고를 또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자, 증여 의제 부분. 자, 아들 입장에서 세금 부분 한번 봤고요. 그 다음 취득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가 10억 원이 아니고 얼마예요? 감정평가 금액인 15억 원의 취득세율을 곱해서 취득세를 납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2026년도 1월 1일 이후 시점부터는 개정이 돼서 가족 간 저가 거래에 대해서는요, 부모님이 조정 대상 지역, 서울은 다 들어가잖아요. 지금 현재 경기도 12개고요. 자, 이상이건 또는 자, 2개 이상 주택을 보유했을 경우에는 12%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시가가 만약 10억이고 대가가 7억일 때 자, 취득세 부분 있잖아요. 여기 얼마에 반영돼? 세율이 2% 아니라고 할게요. 자, 12%로 가정을 하면은 10억일 때예요. 얼마가 나와요? 목적세 빼고 취득세만 1억 2천만 원이 떠요. 근데 이게 만약 10억이나 가정을 했을 때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를 했을 경우에는 시가의 2%잖아요. 와. 그런데 징역가액이 3억이기 때문에 저가 양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대가에 해당되는 7억 있죠. 그거에 대해서 얼마에? 1,400만 원만큼 된다. 엄청난 세금 차이가 뜹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볼게요. 자녀한테 양도를 했잖아요. 10억짜리를 15억에 팔아버리면 매매계약세는 얼마예요? 10억 원으로 취득가액이 눈에 띄죠. 그리고 추후에 언젠가는 팔 거 아닙니까? 그 아파트를. 자, 팔을 때 정말 많이 또 실수하는 게 뭐라어요? 아까 제 예로 10억짜리 15억 원의 감정평가를 했잖아요. 그럼 증여 의제 금액으로 자 2억 원입니다. 증여 공제를 빼지 않은 증여 의제 금액에 해당되는 2억 원을 추후에 양도를 할 때 취득가액의 12억 원으로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매계약서에 당초에 샀던 10억 원 플러스 증여 의제 금액에 해당되는 2억 원을 합쳐서 자 전체 취득가액은 얼마가 된다? 12억 원이 취득가액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추후 양도할 계산할 때 취득가액에 대해서 한번 자 또 살펴봤고요. 이거 많이 누락하니까 다시 한번 주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저가 양도, 고가 양도 부당행위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부모님이 자식한테 고가로 팔진 않죠. 저가 양도에 대해서 좀 취득세, 양도세, 증여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2026년도 1월 1일부터는 취득세 부분이 대폭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저가 양도할 때 많이 주의를 요합니다. 예.